네, 안녕하세요. 학교공장 예시스케 6급 강사 남정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7강 전치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받자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어 강의를 하면서요, 학생분들에게 받자문을 강의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어요. 학생분들도 이해가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받자문에 대한 이제 이해와 받자문에 대한 용법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먼저 맛보기로 좀 드려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받자문은 일단은 전치사예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용법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수업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뭐 주어 플러스 상황어 혹은 이제 부사어라기도 합니다. 뭐 일단 저는 좀 상황어라는 것이 적용이 됐었기 때문에 상황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플러스 수로, 그 다음에 보호가 되겠죠.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중국어의 어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받자문을 좀 더 특별하게 보는 이유는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앞에서, 문장 앞에서 먼저 강요하고자 할 때, 혹은 먼저 강조하고자 할 때 받자문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자문을 어때요? 앞에 전치사를 쓰고요. 플러스 이 목적어, 원래는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받자문 뒤에 붙임으로 해서 이 문장을 수로 앞으로 가져가는 케이스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자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받자문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받자문이 특수구문이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조금 더 내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수로, 동사 앞에 갖고 온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자문은 보통 어떤 데 많이 사용되냐면요, 처치문에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어떤 처치라는 게 뭐 처리하다 되겠죠. 어떤 물건을 처리할 때 보통 우리가 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행위의 주체가 그 주체가 나라고 합시다. 내가 어떠한 물건, 내가 행위를 가하자고 했던 어떠한 목적어에 대한 어때요? 그 물건을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할 때, 이 물건을 처리했다는 것을 내가 강조를 두고자 할 때 받자문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我把书放在桌子上. 나는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행위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은 그냥 행위가 아닌 내가 이 책을, 중요한 것은 책이에요. 이 책을 테이블 위에 놨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놓는다는 것을 상대방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놓아야 할 것이 아니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대충 놓을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그렇게 놨었다라는 것에 받자문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목적어에 대한 강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받자문을 쓸 때 이런 대화 문구에서 많이 오게 돼 있어요. 你的书在哪儿? 책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방금 전에 그 책을 테이블 위에 놨었는데 없나요? 라고 이제 강요를 질문을 하거나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책을 내가 테이블 위에 놨었는데 없나요? 라고 이제 확인하고자 할 때 보통 받자문을 써요. 그래서 你的书在哪儿? 라고 물어봤을 때 我把书放在桌子上了没有吗? 이런 문장에서 많이 쓰겠죠. 하지만 내가 책을 테이블 위에 놨다는 것을 일반 서술문으로 얘기할 때는 받자문을 거의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这本书呢放在桌子上. 그러면 어때요? 책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 아니면은 我把书放在桌子上 하면 어때요? 내가 이 책을 어떻게 놨었다. 이러한 장면을 어때요? 강조하기 위해서 받자문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예문 볼게요. 他悄悄的, 아주 이제 그 슬그머니 조용히가 되겠죠. 悄悄的把窗户打开.窗户하면 어때요? 창문을 얘기하겠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거 받자문을 쓰는 이유는 창문을 어때요? 열 때 소리가 많이 나겠죠. 하지만 이 여자분은 어떻게 했다? 조용히 주의를 주면서 창문을 열었다. 이런 문장입니다. 생파,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이 여자분에 대한 심리적인 어떠한 묘사입니다. 생파, 성인, 吵到妈妈. 엄마가 소리 때문에 놀라서 깨나시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웠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창문을 열고자 할 때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창문을 열 때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되겠죠. 우리 집 창문은 아무리 열어도 소리 안 납니다. 그러면은 밭자문을 굳이 안 쓰겠죠. 이런 문장에서는. 하지만 창문을 열 때 소리가 좀 심하게 날 때, 뭐 삑 하고 소리가 날 때 이런 창문에 대한 강조를 얘기할 때, 他悄悄的把窗户打开，那生怕声音吵到妈妈.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창문을 열 때 굉장히 조용해요. 예, 문을 열으세요. 그러면 이런 문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굳이 이 창문을 여는 것에 받자문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妈妈总是把我看成孩子. 여기서 우리 그전 수업 때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어요. 종신 어때요? 습관적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엄마는 늘 저를 어때요? 아이 취급을 합니다. 看成孩子. 나는 이미 성인 됐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30살 넘었습니다 불구하고 엄마 앞에서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我妈妈总是 엄마는 습관적으로 나를 애 취급을 한다. 뭐 이런 문장이 얘기겠죠. 하지만 어때요?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아닌데 이것을 어때요? 은밀하게 강조하고자 할 때 받자문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받자문은 처치문이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주어가 목적어에 대한 어떠한 처리를 강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받자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치문은 행위 주체가 목적어를 뭐뭐하게 처리하였음을 강조한다. 이것이 주의사항으로서 혹은 팁으로서 제가 한번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장이 만약에 틀린 문장으로 나올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有人说 누군가가 얘기를 합니다. 人生每天都是现场直播. 인생은 매일매일이 现场直播. 생방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생방송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任何人, 그 누구도 都不能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이 문장이 不能이 되겠죠. 그래서 把自己的人生做练习, 자기의 인생을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문맥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생방송이기 때문에 연습 삼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런 문장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받자문이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수어가 쪼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쪼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뭘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은 이 인생을 무엇으로 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쪼예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쪼공,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구체적인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이 일을 내가 빨리빨리 처리해버렸다. 我把这件事赶紧做完. 이렇게 이제 문장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인생을 이렇게 여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처리동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쪼가 처리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처치문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받자문을 앞에 놓인 것은 더더욱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러면 그걸 바꿔서 우리 고쳐서 제대로 된 문장을 본다면 有人说人生每天都是现场直播任何人都不能用自己的人生做练习 자기의 인생을 갖고 연습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문장으로 쓰는 것이 문맥이 맞다고 얘기를 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받자문은 처치문이고 강조문이기 때문에 처리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받자문을 왔을 때는 어때요? 그게 구체적인 처치 동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버리다라든지 아니면은 만들어내다든지 아니면은 해버렸다든지 이렇게 사용되는 동사가 되어야지만이 받자문과 어울린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이 문맥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인생이라는 것을 연습 삼아 무엇을 연습 삼아 여기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쪼는 우리가 받자문으로 쓸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推荐推给别人自己不愿意做的事. 일단은 보시면은 推给别人하면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推给别人 그냥 누군가에게 떠밀다. 推给 하면 되겠죠. 떠밀었어요. 무엇인가를. 그래서 뭘 떠밀었습니까? 自己不愿意做的事情. 본인이 하고 싶지 않는 어떠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밀었다. 이렇게 이제 문장이 해석되네요. 这种行为是不道德的. 이런 행위는 부도덕한 겁니다. 也是不负责任的. 책임감이 없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러한 상태,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혹은 본인의 주장을 강요하는 혹은 주장을 얘기하는 그런 이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문장에서 推给别人自己不愿意的事 이거는 일반 서술문이 되겠죠. 그러면 일반 서술문을 우리가 강조해 쓸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문장을 우리가 고쳐야 한다면, 이런 문장 고쳐야 한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把自己不愿意做的事情推给别人. 본인이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행위는, 떠미는 것은 이것을 어때요?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어때요? 이러한 것은 나는 부도덕적이라고 본다. 이것을 이런 자신의 그러한 일단 뭐 주장이라든지 그 뜻을 상대방에게 강하게 전달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내가 무엇을 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처리해 버립니다. 혹은 나는 이런 문장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 서술문 이런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것보다는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문장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현상, 이러한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강조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는 문장 어때요? 틀린 문장으로 보고요. 받자문으로 고쳐 쓰는 것을 받자문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문맥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것은 쓰게 안 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러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하고 뭐 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나는 상대방들에게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는 돈을 이렇게 봐요라고 이제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我从来不把钱当回事儿. 什么意思呢? 나는 돈을 그렇게 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을 강요하고자 할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我从来不把钱当回事儿. 그러면 어때요? 나는 돈을 그렇게 중요하게 본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걸 믿고 안 믿고는 뭐 상대방이 얘기해요. 하지만 문장 자체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본인의 그러한 주장이나 어떠한 이제 견해를 우리에게 강조하구나 이것을 상대방이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钱从来不是重要的事儿.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은 뭐 여지껏 중요한 일은 아니다. 이것은 일반 소설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방이 지금 강요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지 서술하고자 하는 건지 묘사하고자 하는 건지 뒷얘기를 들어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자문술문에서 이 사람은 이러한 주장을 우리에게 강조하는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자문이 이렇게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받자문에 대한 정리를 한번 쭉 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받자문은 얘기하는 사람이 혹은 이제 그 문장에서의 어떤 목적어를 강조하고자 할 때 목적어를 바 뒤에 혹은 동사 앞에 넣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때요? 강조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이 뭘 강조하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였다 혹은 처치하였다를 강조하는 문장이라는 것을 이것이 받자문입니다 라는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네요. 그래서 받자문은 첫 번째 전치사예요. 그래서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의 용법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처치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리 동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명심하신다면은 받자문에 대한 이제 그런 이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틀린 문장 고치기에서 학생분들은 많이 어느 정도
숙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연히 몇몇 문제 예문 갖고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이 정도에서 많이 틀린 문장이 많이 나오고요. 이 정도에서 받자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好，那我们今天的课程呢就到此为止了，大家辛苦了。